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나는 남들보다 적게 먹는데 왜 살은 더 찔까? 아니면 죽어라 운동하는데 왜 혈당과 혈압은 제자리 걸음일까? 정말 억울하죠. 병원에서는 살을 빼라고만 하고 주변에서는 의지가 약하다고 탓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서 서서히 사라져버린 오래된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평생 숙제였던 대사증후군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은 사실 거대한 숲입니다. 피부, 입, 그리고 장 속에는 수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죠. 이것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수만 년 동안 인류는 이 미생물들과 공존하며 진화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고 면역력을 조절하고 심지어 우리의 기분까지 좌우합니다. 그런데 최근 70년 사이에 이 숲에 거대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현대의학의 기적이라 불리는 항생제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미생물학자 마틴 블레이저 박사는 그의 저서 미싱 마이크로브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현대인의 비만과 당뇨병은 단순히 칼로리 과잉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남용한 항생제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미생물을 멸종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약이 우리를 뚱뚱하게 만들었다니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해 잠시 농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농부들은 가축 사료에 낮은 농도의 항생제를 섞어 먹였습니다. 아픈 가축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항생제를 먹인 동물은 똑같은 양의 사료를 먹어도 살이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찐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장 촉진이라고 부르지만 의학적으로는 비만 유도와 다를 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 원리가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감기나 중이염으로 무심코 먹었던 그 항생제들이 우리 장 속의 미생물 구성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특정 박테리아가 사라지자 우리 몸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 지방으로 축적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변경해버린 것이죠. 마치 농장의 가축들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세균이 등장합니다.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입니다. 우리는 위암이나 위궤양의 원인으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블레이저 박사는 이 세균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이중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헬리코박터는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무엇보다 그렐린이라는 식욕 호르몬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건강한 위장에서는 식사를 하면 헬리코박터가 그렐린 수치를 낮춰서 이제 그만 먹어, 배불러 라는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하지만 항생제 남용으로 헬리코박터가 멸종된 위장은 어떨까요? 식사를 마쳐도 그렐린 수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배가 꽉 찼는데도 뇌는 여전히 배고파, 더 먹어 라고 외치는 겁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이 겪는 거짓 배고픔의 실체가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항생제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파괴합니다. 다양한 미생물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적절히 분해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파제가 무너지니 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혈당이 치솟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결국 대사증후군과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뚫린 셈입니다. 너무 절망적인가요? 블레이저 박사는 이것을 현대인의 비극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감염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생제를 선택했지만 그 대가로 평생을 비만과 대사질환이라는 만성질환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우리 몸속에 오래된 친구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뚱뚱하거나 대사질환을 앓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노출된 항생제 환경, 그리고 멸균된 식탁이 만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미생물을, 그 건강한 생태계를 다시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지키기입니다. 물론 항생제는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약입니다. 폐혈증이나 심각한 세균 감염에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 감기나 가벼운 증상에 습관적으로 항생제를 찾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 꼭 필요한 항생제인가요? 라고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장내 생태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먹이기입니다. 사라진 미생물을 다시 불러오려면 그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줘야 합니다. 가공식품과 단순당은 나쁜 균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채소, 통곡물, 과일 껍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즉 프리바이오틱스가 필요합니다. 텅 빈 숲에 다시 나무를 심듯 거친 음식들을 드셔야 유익균들이 다시 돌아와 동지를 틉니다. 세 번째는 접촉하기입니다. 너무 깨끗한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흙을 만지고 숲을 걷고 반려동물과 어울리세요. 자연 속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과 접촉하며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과도한 살균제 사용을 줄이고 우리 몸이 자연의 미생물과 다시 친구가 될 기회를 주세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수십 년간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몸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항생제를 줄이고 건강한 먹이를 주는 순간부터 장내 미생물들은 다시 번식하고 대사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건강은 전쟁이 아닙니다. 세균을 박멸하고 지방을 태워 없애는 전투가 아니라 내 몸속의 작은 생명들과 공존하는 평화협정입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경고등은 이제 그만 싸우고 내 몸속 친구들을 돌봐달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입니다. 현재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항생제 사용이나 식단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변화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마틴 블레이저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미생물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봄은 다시 올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의 몸속에도 다시 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채소 한 접시 더 드시고 불필요한 약은 멀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잃어버린 미생물이 돌아와 억눌렸던 대사가 다시 활발하게 춤추기를 바랍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음식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살이 안 빠지는 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사라진 미생물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항생제 오남용을 경계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장내 생태계를 복원하세요. 그것이 대사증후군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녁 식탁에 어떤 채소를 올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실천하세요. 감사합니다.